에서 또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프롬프트 내용을 보시죠. 이런 도시락, 일본의 호텔 도시락 같은 건데 이런 호텔 도시락 같은 식사를 도시 전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하루 3끼를 배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민들은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 8번 문항,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도 같이 볼 건데 일단 딥시 말고 제미니 같은 경우 제미니의 얘기를 보면은 뭐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만은 이걸 다 뭐 설명하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것만 같이 집어서 보죠. 요렇게 위에 하나 더 있네요. 위에 하나 더. 아닙니다. 방금 봤던 거기네요. 자, 여기입니다. 요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질문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미나이의 답변. 시설이고 제미나이는 상당히 좀 친절해요. 얘기하는 게 아기자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생산 라인에 대해서도 자동 충진기라든가 조립 컨베이어라든가 스팀 컨벡션 오븐 장비 필요한 게 튀김기 등등 이렇게 뭐 그렇게 자세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개괄적으로는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한 게 나와야겠죠, 그죠? 도면도 그래야 되고 일단 개괄적으로는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이고 그리고 추정 스퀘어당 80 내지 15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재료 공급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를 고려할 때 1, 2개소 정도 대형 식재료 공급소 설치를 하고 여기는 대규모 냉장, 냉동, 상온, 창고 구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등등 식재료 하역 및 금수 구역도 있어야 되고 장비는 이런 전동 팔레트라든가 자동 창고 시스템이라든가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건 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대충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이제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어떤 식사 방식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적용 비용이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1년 단위 절감 비용은 대충 이렇게 1000억에서 7000억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그죠? 이것은 이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식사 방식, 배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서 이런 각기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하도록 했어요. 비교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국가,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방안, 그죠? 그 내용을 이렇게 또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 이거 뭐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프롬프트에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링크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니까 이제 참여하게끔 각국 정부에다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내 메일을 하나 보낸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안내 메일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거는 제미나이가 지금 작성한 겁니다. 제주 AI 교육도시 건설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안내 메일 해서 자, 안녕하십니까 해서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고 기국 정부를 핵심적인 국제 파트너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참여하면은 미래도시 개발의 선제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고, 그죠? 첨단 도시 운영에 대한 어떤 이런 기술들도 누릴 수가 있고, 등등 뭐 등등 해서 인력 양성 및 미래 역량 강화 아주 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도시 문제 해결 기업
있고 저희 추진단과 긴밀한 협력을 뭐 해서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올렸어요. 요게 이제 제미나이가 쓴 글입니다. 제미나이가 쓴 글이고 어쨌거나 제미나이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일단 했을 때 굉장히 어 뭐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이다. 네. 도시 생활의 편리성을 혁신적으로 정대시키는 구상입니다. 있고 비용도 연간 적게는 1,000억, 많게는 7천억 정도 절감. 기존의 식사 방식에 비해서 5성급 호텔의 도시락을 제공하면서도 그리고 다양한 식단 메뉴, 영양식을 제공하면서도 비용도 엄청 줄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친구 제미나이의 얘기였고, 자, 그리고 이 저 딥식은 역시나 깔끔해요. 딥식은 뭐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스퀘어별 치사 시설은 이렇게 대형 전자레인지 몇 대 몇 대 몇 대 하고 인력은 10명에서 12명 3교대 방식으로 하고 식재료 공급선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너무 간단하게 적어서 좀 무성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간단히 적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종류는 기본 옵션 3개에다 추가 옵션 2개. 이것도 너무 단순하죠. 그죠? 5종 메뉴로 80% 이상의 선호를 충족할 수 있다. 이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서 5종 메뉴면 충분하다. 제미나이는 10종에서 15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끼니마다 10종에서 15종 중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알와는 5종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맞춤 식단을 관리하는 거, 그죠? 이것도 들어가고 복합 물류 터널 비용 절감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했을 때에 비해서 기존의 직장인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경우에 비해서 복합 물류 터널을 이용했을 때 연간 3,650억 원의 절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미나이와 둘 다 공통적인 내용이 굉장히 비용 절감이 있다. 도시락은 호텔 수준의 도시락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일본의 호텔 수준의 도시락. 그러니까 요런 도시락이에요. 요런.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요런 도시락을 하루 몇 끼니마다 10종에서 15종 계속 바꾸는 거예요. 10종에 15종이 항상 같은 10종에서 15종이 아니라 몇 끼니마다 바뀌는 겁니다. 몇 끼니마다 10종에서 15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알와는 5종이죠. 5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했을 때 일단 물류 터널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 교통물류 총 비용의 절감액이 3,650억 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복합 물류 터널 비용 절감 추정 기존 도시락 다 합친 거네. 합쳐서 3,650억.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에서 7,000억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알와는 그냥 딱 잘라서 3,650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평균으로 따지면 같은 금액이죠. 이 정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 5성급 호텔 도시락을 배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5,000원 정도, 그리고 10,000원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10,000원으로 3끼가 먹을 수가 있나? 한 끼당이겠죠. 한 끼당. 1이 아니고 몇 끼니당입니다. 끼니당 5,000원. 식당이나 개별 식당에서는 10,000원. 10,000원씩까지는 할 거나 있나? 한 끼 치고는 양이 금액이 좀 많고 3끼 치고는 금액이 좀 적고 그래요. 뭐 1로 해놨으니까 하루 3끼를 기준했을 때 10,000원이 든다. 한 사람당. 그리고 5성급 호텔을 한다더라도 하루 3끼에 5,000원밖에 안 든다. 이렇게 적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커뮤니티 식사 공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관들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고무책을 제시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라든가 CJ라든가 아지노모토 일본 기업 같은데요. 해서 요런 얘기를 해서 참여 유도 방안은 자 요렇게, 그죠? 도시락 1인분당 500원씩 보조금 등등등, 사용료 50% 할인, 그죠?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소시엄 효과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국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끔 메일을 하면서 작성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제미나이의 메일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일이 밑에 있나? 여기 있나? 이건가 보네. 수신해서 요겁니다. 자, 제주 AI 건설 추진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자 시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등등 있고, 복합적인 인류 공동 있고, 세계 최초의 AI 기반 신도시 모델 중에 하나이고,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설득력 있게, 묘하게 설득력 있게, 구구절절히 아주 뭐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다 맞는 말이고, 진심으로 기국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등등이에요. 그래서 기국 정부의 참여 형태는 열어두고 있으며,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적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죠? 참여 형태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 참. 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참. 자, 이 부분에는 R1입니다. R1이 적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 볼까요? 보면은 이런 실증 작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생태계 구석에서 이런 거 있고, 정말 요점만 얘기하고 있죠. R1은 뭐 촉촉한 물기는 다 빼고 말 그대로 요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간 3,650억, 10만 명,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국이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에 이걸 다 적용한다 그러면은 연간 얼마가 되나요? 10만 명에 500배, 그 3,650억 원의 500배의 효용이 한국 전체에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국 전체를 다 이렇게 호텔 5성급 도시락으로 식생활을 다 바꾼다고 하면은, 그죠? 물론 뭐 이론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존 외식비 대비 70% 이상 비용 절감, AI 기반의 급식물류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그죠? 그리고 193개국 식문화를 아우르는 포용성, 다문화, 소수민족 정책, 그죠?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등하고, 참여 방식은 의향서 제출을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주 AICT, 그리고 UN 개발기금 30% 지원, 그죠? 자국 도시 적용을 위한 시범 사업 시, UN에서 이런 기금을 준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줄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알바는 이렇게 적었겠죠. UN 개발 기금입니다. 사실 UN 개발 기금은 이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돈은 맞아요. 그죠? 자, 결론에서 참여국은 기술 주도권 확보, 사회적 포용성 강화, SDGs 달성. SDG 이게 뭐죠? 소셜 디벨롭먼트 앤 글로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세대가 남기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말 뭐 제가 써도 이렇게 적을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각국 정부에다가 보낸 메일을 적으라고 해도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어쨌거나 R1은 핵심 요약만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미나이는 뭔가 촉촉하게, 그죠? 좀 시적으로 촉촉하게 구구절절히 적었어요. 두 개가 성격이 또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지만 어쨌거나 둘 다 정말 놀랍다. 한마디로 놀랍죠. 그죠? 정말 어쨌거나 요런 이제 우리 제가 지금 동안 R1하고 제미나이의 질문을 한 100개 정도를 계속 던졌잖아요. 신도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던졌던 질문들을 이미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런 메일 편지문구를 작성을 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바이브 코딩을 넘어서서 이미 이제 의도 코딩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를 파악해서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적어놨어, 사실은. 그래서 이미 내 의도를 읽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AI의 정말 재밌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부분입니다.